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시간.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은 엑셀이고요. 자, 엑셀에 해당하는 거는 파일이 좀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세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파일에서 총 정산액을 계산해보고, 결제 수단에 따라서, 그다음에 결제 기관, 그다음에 신용카드 기관 카운트, 특정 구매자의 결제 수단에 해당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자, 9-1처럼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요 교재에서 하자. 그죠? 제가 제 그 노션에도 적용이 돼 있기는 하는데, 가져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합시다. 진짜 챗 GPT 활용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저자의 위키북스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위키북스라고 하는 곳이 출판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곳이고요. 이곳이고 자 이곳이고 자 여기에 이제 가게 되면은 요 밑에 예제 코드라는 게 있어요. 예제 코드 가셔서 예, 예저 코드에는 없네요. 원래는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 여기 있어야 되는데 관련 자료 쪽에 있네요. 이제 관련 자료 쪽에 있고 예제 파일 다운로드라고 깃허브 내려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GPT에 해당하는 메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러면은 zip 파일이 받아지실 건데요. 네. 압축을 풀어볼게요. 압축 풀기. 이렇게 압축이 풀릴 거고요. 그것들 중에 지금 아까 이제 4장 잠깐 하셨었고, 그죠? 4장 잠깐 하셨었고, 9장 이렇게 있는데요. 그죠? 자, 4장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구글, 그죠? 네, 구글 쪽 아직 안 했죠? 그거고요. 그다음에 9장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되는 나옵니다. 그래서 9장에 해당하는 것들에서 편집 사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준비를 하시고요. 자, 준비를 하시고 그럼 파일죠? 그냥도 드릴게요. 파일 그냥도 드릴 테니까 편한 걸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 숫자 3 한번 해보자. 자, 3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진행할게요. 네 분 계시니까 안 됐고 자 엑셀은 저도 지금 아직까지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엑셀 전문 강사를 했던 게 벌써 한 12, 3년 전인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저는 엑셀을 또 그죠?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엑셀. 그죠? 초보자라도 이제는 챗GPT 기능을, 챗GPT를 활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이 과정을 이 챕터에서 보자.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공란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공란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정산액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희망, 기관수, 그 다음에 결제기관 이런 거가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얘네들을 지우고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지우고 하시면 돼요. 특정 영역을. 그래서 9-1번에는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치? 이 각각을 계산을 할 거다. 그죠? 예제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 총 정산액을 계산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산액 합계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i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총 정산액에 해당하는 예예요. 그렇죠? 그래서 i열에 해당하는 정산액 예들을 지우시고 계산해 보실 건데 여기에서는 정산액이란 결제액에서 피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래요. 그러면 결제액이 G열이고 그다음에 피지 수수료가 H열입니다. 그래서 G에서 H를 빼서 I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놓고 는 그죠? 결제액에서 수수료 뺀 금액이 뭐다? 정산액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챗GPT한테 알려줄 거야. 그죠? 알려줘서 결과물을 좀 얻어내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챗GPT한테 이 표현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보안 문제가 있어. 보안죠? 전체 데이터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을 합니다. 엑셀에서 G열에 해당하는 거에서 H열 빼는 수식을 작성해줘. 예? G열에 해당하는 거는 G부터 G13까지 써. 예? G 4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부분만 얘기를 해주고 있고 H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H열은 G4부터 H13까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H열은 H4부터입니다. 이거 못하죠?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I부터 I13열에 입력하고 싶어. 이렇게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그죠? 물어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물어보면서 PO 사이트 갈게요. PO 사이트 PO가 아니고 POE 사이트 가셔서 여기다가 요거를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자, 엑셀에서 G열에서 H열을 N은 수식을 작성해줘. 그죠? G열은 G4부터 G13까지 있고 H열은 H4부터 이거 H4부터 H13까지 있어. 자, 이걸 I4 열부터 I13에 입력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여기까지. 모르겠어 하지 말고 알려줄게요. 알려줘. 됐습니다. 그랬더니 코드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네요. G4에서 H4 빼면 돼. 그리고 설명이 쭉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뭐 절대천도나 이런 거 하려면은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죠. G4에서 H4 빼라. 어디에? I열에다가 쓰시면 된다. 얘를 카피를 해서요. 얘를 카피를 해서 우리 엑셀에 그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서 코드 준 거를 갖다 붙이니까 잘 나오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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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입력이 되셨고 걔네들이 해당하는 거를 그래요? I5부터 I13에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D 하래요. 그죠? I4를 먼저 선택을 하고 자, I15 들어간 다음에 그죠? 컨트롤 D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그리고 네, 그냥 따닥하겠습니다. 하시면은, 네. 여기서 여기 뺀 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선택하시고, 채우기 핸들 따닥이 해다는 거가 거의 뭐 기본이니까, 이렇게 동작을 시키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솔직히 이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컨트롤 D. 그지? 그래서,
예, 요걸 선택하라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요. 교재 조금 잘못 나왔는데 아이사를 선택한 후가 아니고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컨트롤 D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는 또 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죠? 예, 이 부분이 동작을 할 때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예,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F2를 통해서 요 상태로 그죠? 안 되네. 안 되네요. 그죠? 네, 요거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첫 번째 있는 수식이 있으면 컨트롤 D 하면은 뚜루룩 들어간다. 그죠? 이게 뭐 채우기 핸들하고 동일한 기능이에요. 고. 자, 내려가셔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가 이제 챗GPT 활용하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는데 자, IEL에서 계산된 정산의 기준으로 이제 정산의 합계라는 예를 구하실 거야. 예를 구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또 물어볼 거다. 지울게요. 응? 뭐 키울까요? 자, 이렇게만 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면 잘 보이죠? 이 정도 잘 보일 거. 챗GPT한테요,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건데,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지가 여기 있어요. 엑셀에 I4부터, 그죠? 여기가 I13이죠. 여기에 더하고 싶은 값들이 들어가 있어. 나는 이 값이 합계되는 거를 계산을 하고 싶어. 거기에 대한 수식을 알려줘. 있어. 그래서, 자, 얘도 똑같이 물어보면 되겠죠? 정말 그냥, 현상에 대한 거를 쓰시면 되죠. 엑셀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엑셀에서. I4부터 I13 까지 더하고 싶은 값들이 있어. 음, 이 값들의 값들을 계산하고 싶어. 엑셀 수식을 작성해줘. 이렇게 하셨더니 결과물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I4부터 I13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가 붙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 커피를 하셔서 엑셀에 명령에다가 붙여넣으시면 결과물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야. 우리도 일부 공부를 이 정도쯤은 다 하셨죠. 이런 걸 다 하셨을 거라서 쉽죠. 쉽고. 결제 수단에 따라서 정산액을 계산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결제 수단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살짝 보시면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가 있고 가상계좌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았어. 정산액을 덧셈한 거. 얘들끼리만 모아서 경산액 덧셈한 거. 이런 거를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부분만 여기에 이제 정산액을 보여주면 좋겠고 가상계좌에 해당하는 거를 정산액을 보여줘. 이렇게 알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엑셀에서 C열에 해당하는 거가 신용카드. 엑셀의 C열, 여기가 C열이고 이게 이제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에 A열의 값을 더하는 수식, A열은 정산액이죠. 그래서 신용카드일 때 정산액에 썸하신 거. 그다음에 가상계좌에 정산액 썸하신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즉, 참고로 C열과 I열 모두 4에서 13의 값이 있어. 그렇죠? C열에 해당하는 얘가 아이열에 해당하는 얘가 빈셀이 없다라고 이렇게를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챗GPT한테 우리도 물어봅시다. 엑셀에서 C열의 값이 신용카드인 경우에 대해서만 아이열의 값을 더하는 수식을 작성하고 싶어. 이거 오늘
그 파이썬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 1번 문제, 작업형 1번 문제에 나왔던 문제랑 동일한. 참고로 C열과 I열 모두 4번부터 13번까지 답이 있어. 자,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이제 C열에다는 신용카드인 경우만 정산액을 더하는 썸이프라고 하는 함수를 추천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sum 합칠 거예요. if 어떤 조건일 때. 그래서 C14랑 C13에 해당하는 영역에 신용카드면 이런 문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카피해서 집어넣을 건데요. 집어넣을 건데 자, 카드 정산에 이렇게 sum 이렇게 if를 써주시면요. 지금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봤더니 뭐가 나오냐면요. range criteria sum range라고 돼 있어. range라고 하는 건 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 앞에서 이게 적분. 우리가 이제 복사를 했던 거가 이거거든요. 맞아요? 복사해도 이건데 이거를 는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는을 빼놓고 참조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쓰셔야 될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보세요. 이게 이제 챗GPT하고 그죠? 엑셀하고 연동해서 보는 방법이에요. 결과는 이거거든요. C4에서 C13 이게 범위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C4에서 C13은 뭐다? 결제 수단에 해당하는 영역. 즉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긁으면 되는 거 아시죠? C4에서 C13 이렇게 긁었고요. 자 이렇게 긁은 다음에 쉼표를 찍고 쉼표 찍은 다음에 이 뒤에가 어떤 특정 조건일 때 크리티컬 아시죠? 크리티컬. 그지? 크리티컬은 뭐죠? 주요한 혹은 뭐 이제 그 믹스 때려잡을 때는 한 방에 그 스택 때려잡을 때 이게 또 크리티컬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어떤 특정 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일 때.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이 범위에서 신용카드면 뒤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썸레인지. 합칠 곳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디를 합치겠다? I 영역을 합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서미프에 대해서도 아시고 챗GPT를 활용하면은 쉽게 끝나요. 쉽게 끝나는데. 너무 도메인을 모른다. 한마디로 엑셀 모르고 이걸 쓰신다 그러면은 어렵지? 그래서 챗GPT가 정답을 줘도요. 해석하는 방법이 항상 그래서 챗GPT는 뭐냐면은 내가 도메인 지식을 알고 있을 때 초기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또 뭐다? 문법에 해당하는 거 항상 외우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거를 지금처럼 금방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계좌 정산액도 동일하죠. 계좌 정산액도 동일한데요. 얘를 복사를 하셔서 뭐만 바꾸시면 돼요? 이 부분에 신용카드 대신에 이거 뭐죠? 가상계좌인가요? 계좌. 이렇게 하시면은 요 수치 데이터 요거죠. 요게 여기 들어오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방식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부분만 다르게 쓰시면 여기랑 여기가 지금 정상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체 결제 기간의 리스트를 출력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결제 기간에 해당하는 건 K페이부터 희망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요걸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랑 그지? 그래서 이게 지금은 4부터 13에 해당하는 9개의 데이터지만 뭐다? 이게 수백, 수천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 현업에서는. 그래프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여기 와서요. 자,
엑셀에서 D13, D4부터 D13의 값들이 있어. 얘네들의 중복을 제거하는 엑셀 수식을 알려줘? 이렇게를 하시면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이거 이제 책에서는 땡땡이 빠졌어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원래는 연속된 데이터 범위는 땡땡이 필요하죠. 네, 값들이 있을 때 중복을 제거한 값.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그죠? 중복을 제거하는 값들을 찾아내는 한 엑셀 수식 작성해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D4부터 D13에, 그죠? 중복 제거할 때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니크는 한국말로 뭐죠? 유일무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문법 구조가 D4부터 D13 이렇게 범위를 쓰시면 이 중에 그죠? 데이터 중복된 걸 제거하고 하나만 나오게 하는 함수죠. 카피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엑셀에 가셔서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가져다 넣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니크 D4, D13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가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렇죠? 이렇게 해서요. D4부터 D13에 해당하는 영역 유니크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아니면 여기 밑에도 없으니까 이렇게 삭제하죠. 삭제를 하시고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V 했더니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거에 유니크한 애들만 그도록 이렇게 들어와지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끝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거래하는 우리 고객이 거래하는 결제 기관들을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트를 하실 수 있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용기관의 수를 카운트를 하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C14부터 C13, C4부터 C13 얘네들에 해당하는 게 신용카드인 경우에 한해서 D4부터 D13의 값들의 중복된 값의 개수를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줘. D4부터 D13 되고요.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에 그죠? 중복된 거 제거한 거의 개수 그죠? 그래서 KPay, KPay 그죠? KB 이렇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주카드, 롤저스타, 그죠? 그 다음에 항공, 뭐 이런 식으로 기관의 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개수를 구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C4, C13까지 값들 중에 답이 신용카드인 경우에 한해서 D4, D13의 값들의 중복을 제거한 값의 개수를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죠? 제가 뭔가 잘못 눌러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저 수식이 달라요. 교재랑 다른데 이걸로도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얘는요. 배열 수식이라는 게 있다. 돼 있어. 얘도 똑같이 앞뒤에 브레이스 가로에 해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동작을 시키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유닉, 즉 다음에 카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카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카운트 오래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가 신용카드면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걸 유니크한 것만 남기고 그 중에 뭘 하자? 개수를 세주라. 개수. 카피해서 이 교재 다른데 이거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셀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붙이시고 그냥 하시면 에러 뜹니다. 그냥 하시면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네요. 이것도 되는데, 자, 얘를요, 뭐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라고 돼 있죠. 컨트롤 시프트. 그죠? 그래서 지웠고요. 붙이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거기는 하는데, 이게 나오죠. 네. 시프트 엔터만 했어요, 저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배열 수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 그렇죠? 이걸로 지금 잘 나오기는 하네요.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배열 수식으로 하시는 게 더 맞는데 여기서도 좀 되니까, 그렇죠? 카운트가 뜨는 되니까 지금처럼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보다 좀 더 심플한 결과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6개가 맞는데 5가 나오는 것 같죠? 신용카드가 돼야 되니까 5개 해야 되나요? 카드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5개가 돼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돼요? 왜 이게 뜨죠, 저는? 키보드 때문인가? 미안하네. 잠깐만요. 네, 배열 수식이 돼야 맞아요. 돼야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거짓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죠? 5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5가 있었을 거고. 요걸로는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는, 네, 얘는 잘 되죠. 얘는.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가 제가 안 되네요. 네. 이가 알려준 거에서 뭐 음. 카운트에다 링크 다 이제 입금하고 저는 필터라고 그런 줄 알고 필터를 알려주셨어요? 그걸 하니까 잘 되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필터를 알려주셨대요. 그 공유 좀 해주실래요? 네. 재훈님이 올려주신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네. 필터로 했네요. 여기는. 그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이 교재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얘는. 재훈님이 알려주신 걸로 그냥 해보죠. 그죠? 했더니 잘 되네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에 해당하는 것과 5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희망 빼고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예, 어떤 저는 잘 안 나오게끔 하고 재훈님은 잘 해주시고 그죠? 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할루시네이션이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원래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여러분들 돼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할 때 이게 맞을 텐데 배열 수식 단축키 한번 알려달라고 해봅시다. 엑셀에서. 예, 컨트롤 시프트 엔터인데 예, 이렇게 이제 묶인 걸로 되는데 안 되네요. 여러분들 돼요? 혹시나 컨트롤 시프트 엔터 돼요? 여러분들? 돼요? 그러면은 제가 키보드가 문제인가 보. 저만 안 되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영역에 설명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 필터에 해당하는 거가 모른다고 합시다. 필터에 해당하는 거를 왜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재훈님이 주신 거를 여기다 달으세요. 컨트롤 C에서 이렇게 달고 여기서 이 수식에서 필터는 어떤 역할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쭉 봤던 필터 함수는 지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수기 필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수기 필터는 더러운 물을 걸러내는 거죠. 더러운 물을 걸러낸다고 하면은 이 필터의 셀에서는 데이터를 걸러내는 거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자, D4, D13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D4, D13에 대한 거가 이 영역이고 그 영역에 C4, C13의 신용카드인 거 이런 식으로 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를 해봤더니 해당되는 것만 걸러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걔네들은 유니크랑 카운터를 같이 하시면은 중복 제거한 다음에 개수도 추출해 준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또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식으로 눈을 했을 때 얘네들로도 결과가 잘 나오는지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KPA부터 우주카드, 스타카드 뭐 이런 거 나오네요. KPA, 우주카드, 스타카드, KPA 몇 개 쭉 나오시는데 필터링을 신용카드로만 했을 때 희망만 빼고 나왔죠. 이게 이제 필터의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카운터랑 유니크를 같이 쓰면 된다. 이걸 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필터 앞에다 뒤에다 하시면 뭐라고 뜨는데 이거 뭐죠? 자, 이렇게 뭐라고 뜨는데 이게 맞냐라고 뜨는 거죠. 자, 이게 맞냐? 하나를 덜 닫았네요, 제가. 자, 그치? 5라고 뜨네요. 그치? 그래서 이 과정에 해당하는 것들도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 같은 것들을 요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4개인데, 그죠? 0.25가 되고 그거 더하면 1이 되니까 중복 계산할 수 없는 건데 맞아? 이렇게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가 맞는지를 체크할대로 쓸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수식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더니 자, 특정 구매자의 결제 수단을 확인하죠. 특정 구매자. 구매자가 FR에 들어가 있기에 내가 만약에 허유정님의 결제수단, 결제수단, 신용카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구매자명에는 FR의 특정한 그 값으로부터 여기 이제 동명이인은 없나요? 같은 데이터는 없나?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값을 가지고 보시면 어떤 식으로 물어보면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우리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엑셀에서 F4부터 F13까지 값 중에서 값이 뭐 이거는 아무 값이나 하시면 됩니다. 왜요? 그냥 이걸 통해서 그 수식만 내주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은 지금은 그냥 하시면 되지. 데이터를 얘한테 다 알려주면은 이거를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데이터나 쓰셔도 되고요. D열의 값을 출력하는 수식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인덱스 매치 조합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여기도 인덱스 매치 조합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매치에 해당하는 함수는 뭐래요? 신동호계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찾아서 0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딱 맞는 걸 찾아내는 것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요 수직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디열의 값을 수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 I4, I13 그래서 이게 딱 맞는 거를 여기에서 인덱스 값 가져온다. 그래서 복사하셔서 이 엑셀에다가 이 이지훈에 해당하는 결제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지훈 있었네요. 이지훈을 했었어야 되네. 그러면 지우고 자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이지훈으로 바꿀게요. 이지훈 데이터가 있었었네요. 여기. 자 그랬더니 뭐다? 이 부분에 맞는 거를 쓰는데요. 그러면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 매치는 알겠고 매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봅시다. 매치 함수 문법을 알려줘.
함수 문법 구조를 설명해 줘.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뒤에 0이라는 걸 모르겠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치 함수는 이렇게 됐네요. 여기 일치 유형이네. 일치 유형. 일치 유형에 해당하는 거가 0일 때는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찾죠.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은요. 값에 해당하는 거가 가장 작은 값을 찾죠. 나오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은 큰 값을 찾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0의 의미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는 값. 우리는 이 엑셀에서 이지훈이라는 값이죠. 그렇죠? 그 값과 그다음에 인덱스도 좀 물어볼게요. 인덱스 문법에 대해서 설명해 줘. 자, 이렇게 인덱스 문법도 설명을 했더니 첫 번째 들어가는 이 부분이죠. 이게 배열이라고 되어 있네요. 배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이 부분이 행번호, 그지? 행번호, 그지? 그래서 딱 맞는 거에 행번호를 줘. 결국에는 이 자체가 아하 여기 D4, D1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D4, D13 여기죠? 여기 중에 요 매치에 들어간 거 뭐라 그랬어요? 그죠? 행번호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래서 요만큼만 여러분들 떼보시면 알겠다. 요만큼만 행번호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7을 10번째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중에 10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그지? 예, 여기. 그지? 그래서 얘에서 봤을 때 뭐다? 요거 대신에 10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10. 그지? 그러면 희망이라고 뜻죠. 그래서요. 엑셀 좀 알고 계신다. 기본 좀 알고 계신다 하시면은 이거 보는 방법이 여러분들 조금 그죠?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면은 이 엑셀 교재를 본 거랑 같긴 한데 한 번은 이런 경험치가 있어야 그죠? 엑셀 자체 교재로 공부를 좀 해보셔야 이걸 봤을 때 느낌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 내려가셔서 수식이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에러가 뜰 때가 있어요. 밸류 에러가 뜨는지 이런 것들을 어,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어. 나 이거 지금 실습하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동작하는 수식 다시 알려줘. 근데 이거 에러 떴어. 그래서 왜 에러 떴는지 이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까지 보셔서 엑셀까지 오늘 마무리가 되셨고요. 예, 지금 4시 57분인데 딱 맞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많이 있잖아요. 이 뒤에는 이제 VBA에 해당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VBA 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 교재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 교재는 이렇게 끝나는데 다른 교재에는 이제 VBA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적어 놓을게요. 다음 주에는 엑셀 중에 VBA랑 이제 요청 주신 게 노코드 쪽 지금 살짝 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30일이죠? 6월 30일 날은 요 것들 아마도 딴 데서 배우기 힘든 걸 거예요. 그래서 뭐 노코드나 이런 것들은 30일 날은 그런 것들을 혹은 뭐 7월 30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월 30일, 7월 1일, 그죠? 그거는 네, 요런 것들을 배울 예정이다. 엑셀 VBA, 노코드. 얘네 느낌이 좀 비슷해요. VBA랑 노코드가 느낌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노코드 이거 MS 가입하는데 시간 더 많이 걸려요. 공부할 때 그냥 짧게 할 수 있거든. 근데 가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입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은 실제로 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시고 오시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예, 오늘도요, 이번 주도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거요,
아까 숙제 있었어요, 숙제. 본인의 관심 주제로 챗GPT를 활용해서 블로그 하나, 그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공지가 안 됩니다. 공지가 아니까 공지 좀 해주세요. 담당자님, 맞아. 어, 공지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번 주 고생하셨고, 정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과 딴 세상